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10번째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제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발언이 지금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법 재판을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는 날 기억해도 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라고 이재명 나에게 물어볼 때 내가 저 질문이 제일 곤란해요. 행사에서 보거나 밥 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셀프 병명을 이 대표가 공개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저는요 안면 인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나왔다 2006년에는 안 됐죠. 그리고 2010년, 2014년에 이제 2번 성남시장을 하는데 기회 될 때마다 내가 명함을 거의 한 70에서 80만 장을 돌렸어요. 누군가 제 명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씨를 제가 몰랐어요. 이런 주장을 이어간 것이죠. 장해찬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금요일 날 저 주장 처음에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저 안면인식 장애라는 주장을 듣고 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방송국 여기서 제가 우리 이용환 앵커, 김종석 앵커인가요? 동정민 앵커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꼴을 보인다면 저는 이용환인데요. 예,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못하죠. 방금 제가 안면인식 장애를 한번 연기해봤습니다. 방송국 패널도요. 이게 같이 함께한 사람들 못 알아보고 이용환 앵커 보고 다른 이름 부르면 패널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분이 대통령 하겠다고 대선 나왔던 분이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 책임자 그리고 본인과 호주, 뉴질랜드 거의 10박이 넘는 이 해외 연수를 같이 가면서 3명이서 골프까지 같이 갔던 사람을 못 알아보면서 그 핑계로 안면인식 장애를 내세우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그냥 이재명 대표랑 명함 주고받고 행사장에서 여러 명 있는데 밥 한 끼 먹으면서 스쳐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3명이서 골프를 쳤다는 건 4시간, 5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밀한 이야기도 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보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한 사이입니다. 이런 대면 보고를 직접 받은 본인의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한다? 안면인식 장애다? 이거는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행정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자백에 다름없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벼랑 끝에서 너무나 궁색하고 참 이게 보기 민망할 정도의 변명까지도 내세우는구나. 이 대선 주자가 안면인식 장애가 뭡니까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자, 안면 인식 장애, 셀프 병명을 이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공개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전에는 한번 재판에서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걸요. 고 김문기 씨랑 왜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동안 출장 갔는데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많은 이들이 글쎄요. 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님 치료받으시죠. 이런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 드라마를 강제로 시청당하는 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얘기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는데 그 원리가 이 대표 본인에게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안면 인식 장애를 조속히 치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제1당 대표의 선택적 기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이기인이라고 경기도 의원은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한 번만 본 사람도 금방 알아보고 기억력이 좋고 영악하다는 평판이 이재명 대표가 있었는데 안면 인식 장애라니요.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범죄 인식 장애라는 걸 헷갈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우리 조상규 변호사 한 말씀 하고 가시겠다고요? 네. 아니 명함 안 돌려본 사람 있습니까? 명함을 돌려서 다수 대중 앞에서 저를 홍보할 때 그중 한 명과 어떻게 해외여행을 같이 가가지고 요트에서 낚시를 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를 같이 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갈 때요. 유동규 본부장이 카트를 몰고 3명이서 쳤습니다. 여러분 4명이 치지 3명이 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명이서 내면 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3명이서 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둘이 뒤에서 이재명, 김문기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5시간 가졌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골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 장애라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셨나요? 의사 소견서라도 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던져가지고 재판에서 변론을 한다? 이게 변론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을 부인해봐야 결국 재판 결과에서 본인이 선처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고 김문기 씨를 이제 모른다고 한 발언이 이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일전에 고 김문기 씨 아들 지난해 2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자, 고 김문기 씨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참 이재명 대표와는 이게 뭐 어떤 관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죠. 고 김문기 씨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월 22일. 그런데요. 고 김문기 씨가 이제 발인식이라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발인식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을 그날 공개했습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 지난주 저 뉴스를 접하면서 참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국리를 다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비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시면 이재명 대표님 정치인이 되기 전에 사람의 기본을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해줬고 보고도 해주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카트까지 몰아준 사람을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고 도의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길에서 만나는 시민을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제안을 이제 법정 나가서 안면인식 장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워낙 많이 만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정말 큰 정치라면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8년이나 같이 일했고
같이 동료이고 날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실수를 했어도 내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네. 뭐 이런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보면서 동료에 대한 철학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모르는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관심 없다. 이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 안면인식 장애 발언은 끝까지 내려간 거다. 허허.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넘어서 예.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온 거다. 어허. 저런 과정을 거쳐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살아남는 단들 어떤 국민이 또 다음에 대선 나가려면 많은 사람이 또 직접 간접으로 도와야 될 텐데 누가 돕겠습니까? 예. 돕고 만약에 불리한 일 당하면 또 팽당해가지고 나 모른다, 홍길동 모른다, 누구 모른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예. 전략도 아니죠. 이거는 좀 상식을 취해서 사과하시고 예. 당연히 져야 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이제 여러 개 묶어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들려드릴 발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쭉 들으시면서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 당한 날까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재직 시절에 김문기 처장 정말 모르겠습니까? 김문기 처장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얘기한 것을 좀 이제 공통점을 혹시 느껴보셨는지요? 그 그래프로 또 좀 추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유동규 씨 뭐 임명을 뭐 이재명 당시 뭐 성남시장이 한 겁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김문기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다. 지난 1월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이고 이재명 저는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고는 내이 하나 사 입은 것뿐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기억에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 나름의 전략을 갖고 하는 발언들일까요? 어떻습니까? 구체적 사실에 따라서 좀 바르게 대답이 나와야겠죠. 근데 저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은 지금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이게 다 대장동 관련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을 위해서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라든가 김문기 기획처장이라든가 김문기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도 내밀하게 일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물어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는 그 전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했었을 때 일일이 오히려 이쪽에서 관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성남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에게 비율만 낮춘 다음에 민간업자들에게 맡겼다. 고정액수를 가져간 다음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문기 전 차장이 됐든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됐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안면인식 장애 얘기를 가지고도 뭐 비난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안면인식 장애를 병적인 어떤 이유로만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난 사람 잘 못 알아봐 그런 얘기를 할 때 안면인식 장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 안면인식 장애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못 알아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좀 나가다 보니까 거리에 가면 이제 알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채널A에서 봤어요. 이거 발갛게 아는 체 하는데 같이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또 못 알아본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 얼굴 인식과 관련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정황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정황을 두고 이 정도면 알 수 있어, 이 정도는 몰라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한번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거듭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반대되는 이제 증언들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골프 쳤다.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그 골프는 카트를 2대를 빌렸다. 그런데 그 한 대는 유동규 씨가 카트를 몰고 다녔고 골프를 이제 이재명 대표랑 김문기 씨랑 치는데 카트 한 대는 유동규 씨가 타고 다녔고 나머지 한 대에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둘이서 탑승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카트도 김문기 씨랑 둘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카트를 타면서 골프까지 쳤는데 모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골프, 카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